토스카가 여기서 2막의 중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아리아를 부르죠. 비시다르테 비시다모레. 뭐 우리말 번역으로 의역해서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이제 뭐 예술에 살고 사랑에 살고입니다. 어쨌든 그 자기 예술은 노래죠. 내가 평생 노래만 부르고 그리고 사랑만 하면서, 그러면서 또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모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착하게만 살아왔는데, 신이시여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치욕을 내리시나이까. 자, 이제 2막으로 넘어갑니다. 2막은 역시 로마에 존재하고 있는 로마의 그 나보나 광장이라고 큰 광장 있죠. 나보나 광장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가시면 진짜로 있는 팔라조 파르네제, 파르네제 궁전이라는 큰 궁전에서 시작됩니다. 이 궁전은 바로 이 나폴리 왕국이 로마에서 이제 왕이나 왕비가 로마에 들을 때 머무는 궁전인 거죠. 왕궁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큰 자기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왕과 왕비가 임석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토스카가 그 앞에서 막 칸타타를 부르며 찬양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 파르네제 궁전에는 스카르피아 경찰총감의 집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국도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경찰국의 은밀한 방에는 고문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 정치범들을 막 고문하는 거죠. 지금 1막과 2막 사이에 이 까바라도시의 로마 교회에 있는 별장에 찾아갔더니 안젤로티는 없습니다. 근데 카바라도시만 앉아 있는 거죠. 카바라도시는 아무 혐의가 없으니까 경찰들이 와가지고 안젤로티 어디 갔어? 카바라도시는 난 모른다. 그럼 당신이라도 갑시다. 이래가지고 끌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분명히 심증에 의해서 카바라도시가 안젤로티를 숨겨놨다라는 심증이 있으니까 막 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심지가 굳은 카바라도시는 절대 발설하고 있지 않죠. 근데 이 스페인산 와인에, 실제로 대본에 그게 나옵니다. 스페인산 와인에 막 스테이크를 썰고 있던, 탐욕스럽게 먹고 있죠. 스카르피아는 막 고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막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슬쩍 칸타타 공연 중간에 토스카를 잠깐 오라고 전령을 보내는 거죠. 토스카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와봤더니, 물론 1막과 2막 사이의 스토리에 토스카는 까바라도스에게 모든 설명을 다 듣습니다. 자기가 바람 피운 게 아니고 내 안젤로티 숨겨주려고 그랬던 거다 라고 하면서 토스카에게는 다 얘기해줬지만, 역시 토스카도 비밀을 지키고 있죠. 모르는 척 짐짓, 왜 부르셨어요? 스카르피아한테 얘기하니까 스카르피아가 지금 당신 애인이 고문당하고 있는 거 아시오? 이러면서 문을 슬쩍 열어가지고 고문당하는 그러면서 비명소리를 들려줍니다. 토스카는 너무나 괴로워하죠. 당신이 분명히 안젤로티가 어디로 숨어 있다는 걸 알 텐데 당신이 그것만 얘기해주면 당신 애인은 풀려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여린 토스카는 우리 애인은 꼭 풀어줄 거죠? 라고 얘기하고는 안젤로티가 이 까바라도시 별장의 우물 속에 숨어 있다라는 걸 발설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스카르피아는 굉장히 흡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중에 결국 이 까바라도시를 풀어줍니다. 까바라도시가 완전히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처음 토스카에게 묻는 거는, 토스카의 이제 그 이름이 플로리아 토스카라서, 플로리아, 당신 아무 말 안 했지? 비밀 지키고 있지? 그러니까 토스카는 당연히 아무 말 안 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러니까 또 짓궂게 스카르피아는 부관에게 별장에 가서 우물을 뒤져봐. 안젤로티가 거기 있대. 이러니까 이 까바라도시는 그 토스카에게 배신을 했구만. 이러면서 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막 괴로워하지만 스카르피아는 껄껄껄 웃으면서 막 통쾌해하죠. 근데 그때 전령이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북부 이제 마렌고라는 곳에서, 이제 이탈리아 북부에 지금 피에몬테주에 있는 마렌고라는 평원에서 나폴레옹 군대하고 우리 나폴리 오스트리아 연합군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게 사흘 전 일인데 우리한테 지금 승전이라고 보고가 왔는데 그거 오보였습니다. 나폴레옹이 대승을 해서 우리 오스트리아 쪽의 장군은 도망가고, 지금 뭐 우리가 큰 패배를 해가지고 나폴레옹이 막 쳐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카르피아는 큰일 났죠.
그러니까 스카르피아는 자기의 결심을 이렇게 계획에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았어. 그러면 가봐. 이러면서 그 얘기를 근데 그 카바라도스가 들었습니다. 아, 쌤통이다. 니네들이 이겼다고 지금 나를 고문하고 이러지만 이거 이제 사흘천하다. 응? 이제 곧 나폴레옹이 쳐내려오면 너희들은 다 죽을 거다라면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비토리아, 승리다 막 외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그 스카르피아는 까바라도스를 다시 감옥으로 이렇게 고문실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는 토스카하고 단둘이 남습니다. 스카르피아는 내심 이 침착한 척 앉아서 서로 이제 이때부터 장장 20분에 걸친 스카르피아와 이 토스카와 스카르피아의 네. 소프라노와 바리톤의 이중창이 펼쳐지는데 아주 추악한 거래의 이중창입니다. 네. 토스카는 우리 외인을 풀어달라. 얼마면 됩니까? 돈을 얼마면 돼? 이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스카르피아는 짐짓. 나는 미인들한테 돈은 받지 않습니다. 아주 이 추악한 인간이죠. 네. 대신 나와 하룻밤만 보내주면 된다. 라고 하면서 아주 탐욕스러운 그 추악한 욕심을 드러내니까 토스카는 정말 이 자기 인생 최고의 치욕이죠. 울분을 삼키면서도 자기 애인을 구하기 위해 그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스카가 여기서 2막의 중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아리아를 부르죠. 비시다르테 비시다모레. 뭐 우리말 번역으로 의역해서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네. 이제 뭐 예술에 살고 사랑에 살고입니다. 어쨌든 그 자기 예술은 노래죠. 네. 내가 평생 노래만 부르고 그리고 사랑만 하면서 그러면서 또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모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착하게만 살아왔는데 신이시여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치욕을 내리시나이까. 정말 절절한 아리아를 부르고 나면 뭐 스카르피아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이제 자기의 욕심을 채워갑니다. 근데 이 그 토스카도 우리 애인을 살려주고 내가 당신과 하룻밤을 보낼 테니 우리가 여기서 도망가게 해주시오. 네. 스카르피아는 오케이. 그럼 어디로 도망가겠어? 여기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로마 사람들이라면 당시에 들으면서 와 그렇겠구만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어디로 그러면 그 지금과 같은 전시 상황에서는 통행증이 없이는 마음대로 다닐 수 없죠. 그러니까 경찰총감 스카르피아가 써준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네. 어디로 도망갈 생각이요? 최단 거리로 가겠어. 그럼 어디로?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가까운 항구라면 치비타베키아밖에 없는데 실제 로마에서 제일 가까운 항구가 지금도 치비타베키아 항구죠. 그래서 치비타베키아로 가겠다. 오케이. 다 써주고는 이 통행증을 다 쓰고 이 인장까지 찍어가지고 네. 통행증을 쓰게 됩니다. 그러고는 통행증을 자기 가슴에 넣어놓죠. 하룻밤을 보내기 전에는 보내줄 수 없다는 거죠. 네. 근데 통행증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고는 그렇지만 도망을 가기 전에 그냥 도망가게 해줄 수는 없다. 나도 체면이 있는데 죽였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보인 뒤에 보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형식은 거행하되 공포탄으로 이 총으로 총살을 시켜야 되는데 공포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처형식 공포탄으로 해서 위장 총살을 하고 보내주겠다. 그 토스카도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그 통행증을 써주고 있는 사이 토스카는 이미 결심을 한 거죠. 이놈을 살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고는 아까 스카르피아가 스테이크를 썰고 있던 그 칼, 네. 그 칼을 품속에 뒤에 딱 숨기고 있는 거죠. 근데 스카르피아가 통행증 다 써주고는 그 통행증을 자기 호주머니에 놓고는 토스카 이제 넌 나의 것이야 이러면서 막 덮치려고 하는데 그때 토스카가 숨겼던 칼을 찔러가지고 이 스카르피아를 처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평생 예술가로서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살던 여인이 애인을 구하기 위해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 스카르피아가 죽고 나서 정신을 버뜩 차리니까 자기 손에 막 피가 묻어있죠. 손을 막 씻고는 허둥지둥 스카르피아 이거 시신의 가슴 속을 열어가지고 이 호주머니에서 피에 묻은 통행증을 꺼내가지고는 황급히 떠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제 스카르피아를 죽이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보면 판토마임 이 대사 없이
연기만 하는 거죠. 아, 네. 연기만 하는 그 부분의 오케스트라가 정말 울부짖습니다. 네. 그 부분이 참 압권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스카르피아를 죽이면서 2막이 끝이 납니다. 네. 1막 그 테데움도 1막 끝날 때 기가 막힌 부분인데 그렇죠. 2막도 완전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그렇죠. 3막의 기대를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끝났 이제 3막이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2막을 보시면 중간에 소프라노와 바리톤의 긴 대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살해 장면이라든지 이런 연극적인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이 토스카라는 배역은 참으로 네. 힘든 배역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오페라의 악역들을 보다 보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는 악역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해는 해줘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절대 악의, 이건 동정의 여지 없는 절대 악 같은 악역들이 있는데 네. 스카르피아 그리고 이 오텔로에 나오는 이아고 이런 역들이 아주 대표적인 악마 역할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단되어야 되는 그런 절대 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3막으로 넘어가면 아직 먼동이 터오지 않는 한밤중 새벽이 밝아오기 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3막의 배경 역시 로마에 현존하는 곳인데요. 아마 이곳은 로마 관광 가시면 많이 가보셨을 곳입니다. 이 로마 중심을 남북으로 흐르는 떼베레 강이라는 네. 강이 있죠. 이 떼베레 강의 강변에 바로 보이는 카스텔 산탄젤로, 그러니까 성 안젤로 성, 천사의 성이라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성으로도 쓰이고 뭐 감옥으로도 쓰이고 궁전으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던 그런 곳인데, 지금 이 오페라의 배경에서는 감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고, 아까 1막에서 안젤로티가 탈옥한 곳도 바로 여기죠. 바로 이 카스텔 산탄젤로의 그 감옥에 까바라도시가 이렇게 갇혀져 있습니다. 이제 그 까바라도시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멀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산막의 첫머리에서 부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리아를 부르게 되죠. 정말 이 오페라에서 아까 그 2막에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와 더불어서 테너가 부르는 또 대표 아리아가 나옵니다. 바로 이 엘루체반 레스텔레, 별은 빛나건만. 이 가사 내용은 정말 절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이 그 토스카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별은 빛나고 밤하늘에 저렇게 별이 빛나고 있고, 이제 그렇지만 내 삶은 끝나야 되는구나. 네. 토스카와의 옛날 그 사랑을 나누던 그 달콤한 입맞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이제 나는 죽음을,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가사가 정말 절절하죠. 에노노와 맞다 마이딴 돌라비다. 네. 이게 뭐 정말 내가 살아생전에는 언제 이렇게 내가 삶에 대한 애착이 있었었나. 그러니까 죽음 직전이 돼서야 이렇게 삶에 대한 강렬한 애착을 느끼는구나. 까바라도스가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토스카가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까바라도스는 이 죽음의 공간에서 토스카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토스카를 떠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는데, 거기다가 씻어냈지만 약간 손에 핏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통행증을 보여주면서 스카르피아한테 우리 이 통행증을 얻어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도망을 갈 거다. 도망을 갈 건데, 단 공포탄으로 가짜 총살은 식은 거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몰래 도망을 갈 거니까 당신이 연기를 잘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까바라도스는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이 애틋한 이중창을 부릅니다. 오 돌치마니. 이 달콤한 손이여, 이 내 연인의 평생 그 물도 안 묻혔던 이 예술가의 손이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피를 묻혔다니,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가. 막 감격하기에 앞서 이 토스카가 막 이제 잘해야 된다고 막 자기가 또 오페라 가수 출신이니까 연기를 가르치죠. 공포탄이 빵 하는 순간 완전히 그냥 생명을 잃고 죽는 것 같이 연기 잘해야 된다고. 쓰러지는 연기를 멋지게 해야 우리가 몰래 도망갈 수 있다라고 이 까바라도스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군인들이 와서 까바라도스를 이 총살형을 거행하려고 오니까
토스카는 뒤쪽에 숨어서 계속 불안해하면서도 연기를 어떻게 하려고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까바라도스를 이렇게 세우고 군인들이 총을 이렇게 거총을 해서 총을 발사하죠. 빠방 하고 무대 위에서 총성이 울려지면 까바라도스는 너무나도 멋지게 죽는 연기를 해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군인들이 다 물러간 뒤에 이제는 그 토스카가 와가지고는 이제 간 걸 끝까지 확인하고 까바라도스를 흔들어 깨우는 네.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장면에서 프레스토 그러면서 막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요. 그러면서 마리오를 막 부르는데 부르다가 보니까 온몸에 피가 있고 이미 죽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이 스카르피아, 이 악마 같은 녀석이 죽으면서까지 자기를 속였던 거죠. 그러니까 공포탄을 해가지고 가짜로 총살을 하고 도망가게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진짜 총알을 넣어서 까바라도스는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스카는 이 스카르피아 악마 같은 놈 이러면서, 근데 이미 이 스카르피아가 죽어 있는 거를 발견한 부관들이 이거 누구야 이러면서 알고 봤더니 토스카가 죽였다. 토스카가 지금 성의 꼭대기에 있다 이러면서 막 이제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토스카는 모든 걸 체념하고 이 산탄젤로 성의 성벽에 올라서서 스카르피아, 너 신 앞에 지옥에서 만나자 이러면서 몸을 던져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막은 내리게 되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여주인공 이 토스카 역은 이 프리마돈나라는 오페라의 여주인공의 가장 이 극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는 정말 위대한 역할인데요. 네. 이 사실은 이 오페라가 뭐 2시간 남짓한 이 시간 동안에 3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정말 속도감이 있고 중간에 사실 뭔가 우리가 뺄 선율이 없습니다. 네. 음악은 정말 폭포수 같이 음악이 흘러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가장 극적이면서도 음악적으로도 가장 충만하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신파적일 수 있지만 아름다운 남녀 주인공, 이 두 사람은 참 순수한 예술가들이죠. 남녀 주인공의 사랑, 그리고 이 참 남녀 주인공 두 사람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스카르피아라는 절대악, 거기에 맞서서 이 두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남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위험을 감당하는 아주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까바라도스가 그랬고 토스카 역시 애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스카르피아를 처단하고 정말 아주 자기의 목숨이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남만을 위하는 이타적인 사람들이고 그거에 대적되는 스카르피아와의 이 삼각구도, 이게 아주 참 정말 각본을 잘 쓴 그런 작품인데요. 사실 토스카라는 작품은 원작 연극이 있다 보니까 원작 연극하고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상당히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토스카 원작 연극은 5막에 걸친 너무나 방대한 작품이죠. 그래서 사실은 원작 연극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소가 계속 이동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스카르피아의 집무실이 파르네세 궁이 아니고 산탄젤로 성 안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오페라에서 5막짜리로 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죠. 굉장히 오페라 대본으로서 각색도 잘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비시다르테 에스텔 이 두 이제 남녀 주인공의 가장 대표적인 오페라는 안 하는 갈라 콘서트가 더 드물 정도로. 그렇죠. 아마 토스카 오페라를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이 두 아리아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정말 이 오페라는 뛰어난 아리아들도 많고 극적으로 볼 때에도 원작 연극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걸 또 각색도 잘했고요. 그래서 오페라 드라마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오페라에서 기대하는 거는 남녀 주인공의 아름다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오페라에서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런 또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토스카는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 또는 오페라를 잘 모르시더라도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한번은 경험해 보셔야 될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푸치니 최전성기의 최고 명작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97년보다 배경을 알고 보니까 확실히 다시 한번 보셨을 때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원작 연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원작 연극에는 이게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아. 심지어 굉장히 사실적으로 돼 있는 게 마렌고 전투가 이 1800년 6월 14일에 있었던 전투인데 그 전투로부터 사흘 뒤라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간중간의 설정들이 너무나도 자세합니다. 스카르피아라는 인물은 시칠리아 출신인데 조폭 두목이었다가 워낙 악독해서 경찰 총감으로 발탁된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도 돼 있고요. 그리고 토스카는 베로나 출신인데 베로나 출신의 고아인데 잘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오페라 가수로 발탁을 하는데 18세기 이탈리아 최고의 히트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던 파이지엘로라는 사람 실존 인물인데요. 파이지엘로가 발탁했다라고도 돼 있고 굉장히 원작 연극에는 설정이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역사 속에 토스카와 까바라도스가 실존했던 것 같은 사실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세한 설정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들으시면 이 작품이 이제 이렇게 해서 생략된 게 많은 네. 게 오페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갈등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네, 어쨌든 토스카도 또 다시 봐야겠네요. 예. 이제 이 전체 그 어떤 긴장감을 처음부터 끝까지 네. 이게 중간에 사실 우리가 다 캐치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한번 다 들어보시면 역시 푸치니의 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토스카에 대해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른 오페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